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 합의체 회부했습니다. 그 의미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이미 기일까지 지정한 사건을 선고 전날 돌연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윤석열과 오세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 또한 컸습니다. 그럼에도 혹여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김건희 항소심 무죄 판단을 사실상 굳히고 향후 관련 사건의 법리까지 정리하려는 것이라면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사법부의 유력 대선 후보 제거를 위한 사법 내란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판단으로 귀결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7월 2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열고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경북 의성 출신인 임미애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로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14명의 후보 가운데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아에, 최민희, 한민수, 이성균 등 8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후보 3명이 모두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서 지지층의 결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5차례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이 최종 선출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성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하게 어제 본선 진출을 한 후보님을 모셔서. 제가 8번입니다. 8번이시군요. 네, 8번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입니다. 8이란 숫자가 어떻게 좋으세요? 만족하세요? 어정쩡한 것보다는 맨 끝에 있는 것이 차라리 투표하기에 낫지 않을까. 네. 이번에 예선부터 경쟁이 엄청 치열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본선 진출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꼽는다면? 아마 오랫동안 민주당의 이름으로 영남에서 고생해온 동지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 그다음에 응원,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도 아마 이제 이 영남의 대표 의원 하면 임미애 의원을 또 꼽는 분들이 많고 민주당에는 굉장히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당연히 도와야지. 그게 민주당 정신이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가치가 있는 거고 철학이 있는 거고 그것을 그래도 잘 지켜온 후보가 임미애다라는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사실은 지난 그 지선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민주당 당원들은 좀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최고 선거에서 어떻게든 TK 출신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을 좀 최고로 뽑자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지방선거 생각을 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저희가 의회에서는 그래도 좀 선출직이 역대 어떤 선거보다 당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광역에서는 단 한 석도 선출직을,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단체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보면 2018년도보다 성적은 좀 많이 못하다. 거기다 대구의 경우는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후보를 찾기 어려운 김부겸 후보를 냈잖아요. 예. 저희 정말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예. 생각보다 표 차이가 좀 났어요. 예. 양 진영이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렀고 결국은 졌거든요. 저보고 가끔 왜 출마를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 분들 계신데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보여주는 지지나 관심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지역을 가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25에서 30% 정도는 얻어요. 예. 불과 20년 전만 해도 2004년도에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5% 6%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25, 30%를 얻어요. 그리고 김부겸 후보는 45%를 그러니까요. 얻었고요. 예. 58만 표예요. 영남의 민심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변화되는 영남의 민심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영남의 대표 주자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지 않으면 아마 26년도 지방선거의 성과는 2년 뒤 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은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국회의원보다는 네. 지도부에 들어가서 영남의 목소리를 좀 내고 그죠? 네. 그 결집을 더 상승시키겠다. 그리고 영남의 예. 유권자들하고 민주당이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해요. 아, 좋죠. 민주당의 좋죠. 이야기를 필요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예. 그나마 제가 있어서 예. 토론이든 간담회든 뭐 대담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건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제 시키고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임미애 최고 후보님이 당선이 되셔서 네. 영남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창구의 역할을 하시면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지선 이후에 당내 갈등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네. 그래서인지 이번 전대 경쟁률이 네. 거의 피 튀기는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게요. 네. 그 내부에서 보실 때는 그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또 선거도 뛰고 계시니까. 당내 갈등이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당을 걱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잖아요. 국민이 걱정한다. 네. 예. 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민주당을 걱정해요. 그것도 집권 여당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을 걱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 초유의 사태다라는 생각을 도리가 합니다.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커졌을까?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았던 전임 지도부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달랐잖아요. 예. 그런데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지지자들 없었어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양상들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것을 위기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태도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연임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역대 우리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선에 대한 평가, 본인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를 하고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연임 도전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마 국민들 다수는 당원들 다수는 감동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행보가 거꾸로여서 좀 당황을 했었던 거죠. 예. 당내 상황은 또 이렇고 당 밖에서는 유시민 작가를 통한 네. 또 다른 약간 갈등의 요소들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 예. 갈수록 이 수위가 어제도 점점 이제 세져가지고. 나왔었는데, 예. 저는 어저께 어물전 뭐 썩은 내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저렇게 치면 영남에 있는 우리는 썩은 내 풍기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산토끼, 집토끼 얘기할 때 저는 영남에서는 집토끼이지만 실제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성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이 산토끼들을 우리 집토끼로 만들어주기를 저는 바래요. 예. 그러니까 산토끼와 집토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집토끼가 든든하게 집을 지키면서 산토끼들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대결 구도로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하는 발언은 혹자들은 그래도 이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 선을 넘었다. 이건 동지의 언어도 아니고 이 정부에 대한 애정이 담긴 조언이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어제 멘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파 수장처럼 행동한다. 당대표는 부하가 아니다.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저격하는 이런 말이 국민들과 이제 정부나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아요. 암묵적인 동의 암묵적인 아닌가 동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뭐 한 명, 두 명, 한 명이 때리는 것도 아픈데 뭐 두 명, 세 명 달라들어서 때리면 아픕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본인이 마치 도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근데 피해자는 저는 분명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정청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이지요. 그리고 피해자는 대통령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전대에서 갑자기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가 있는데 신천지 문제예요. 뭐 이중 당적이나 반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도 당대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신천지 문제는 약간 뭐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2021년에서 뭐 5년 사이에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관여한 정황을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저는 신천지 교도가 국민의힘에만 입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에도 입당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조직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혹은 강요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입당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정당의 어떤 정책의 결정이나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것에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뭐 확인이 조금 더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김민석 후보가 냈던 메시지 중에 이거는 저는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스스로 당적을 좀 정리를 해달라.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정리해달라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신천지가 이번 전대에도 관여하려고 하는 정황을 포착을 했다라면 그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고 그냥 전대를 치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물을 흐리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아라. 준동하지 말고 이중당적이고 그럼요. 뭐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십시오라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보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 후보 측에서는 약간 친청계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님 세 분을 해서 짝수와 홀수로 나눠서 이렇게 뽑자 이런 웹자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친청계 쪽에서는 약간 조직적으로 좀 이제 모여서 좀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효과적이기는 한가 봐요. 이번에 예. 예선에서 그 세 분이 다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이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유도했다기보단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 소위 커플링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다면 정말 전당대회를 흐려도 이렇게 흐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대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는 그야말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도부 구성에 자신들의 계파를 조직적으로 집어넣겠다는 움직임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커플링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전대를 매우 흐리는 당원들의 기본적인 전대를 통한 정말로 제대로 된 대체불가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당원들의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예. 보죠. 차기 지도부에 입성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일성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성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저는 사실은 저희가 중원으로 확장하고 영남의 민심을 보듬고 중원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28년도 총선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 예. 정부가 아무리 국정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총선 이기기 어렵습니다. 28년 총선에 이기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저는 국민들이 많이 주장해왔던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제들을 상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당내에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하고자 하는 게 제 첫 번째 단기 그 바람입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네. 예.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네. 기회가 있기를.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기는 민주당은 영남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부산을 버리고 경남을 버리고 부울경을 버리고 대구 경북을 버리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남을 품고 중원으로 나아가는 민주당,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 임미애가 꼭 필요합니다. 기호 8번입니다. 예. 댓글에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아라함님이 8이란 숫자, 이번에 기호 8번이시잖아요? 8이란 숫자가 완성을 뜻해서 안정감이 있다. 밍마이님이 임미애는 민주당의 희망이다. 이형진님은 임미애 의원이 꼭 최고위원 당선됩시다. 라고 하셨고요. 김희성님도 네, 응원합니다. 힘냅니다. 경북에서도 돌풍을 기대합니다. 꼭 당선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응원이 달리네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